안녕하세요. 합동군사대학교 명예교수 김경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저번 청문회에서 조배숙 의원께서 박정훈 대령에게 질문했던 내용, 군사법원법 45조의 상관에 대한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된다는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참고로 조배숙 의원이 여성이기 때문에 여성 비하적인 발언을 할 생각은 1도 없습니다. 조배숙 의원은 국회의원이고 헌법기관이고 헌법과 법률의 전문가이어야 하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복종 의무보다 충성 의무가 우선합니다. 충성은 상관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너무나 당연한 이 한마디를 가지고 대통령까지 올라갔는데, 대한민국이 그만큼 이 충성의 의미를 혼동하고 있었다는 건데, 군인의 지휘 및 복무에 관한 법률 제20조는 충성은 국가와 국민을 대상으로 충성한다 명시하고 있습니다. 25조의 복종 의무는 그 대상을 상관의 직무상 명령, 상관의 직무상 적법한 명령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충성은 국가 안전보장, 국토방위,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의 보호를 대상으로 충성하는 겁니다. 반면에 복종은 상관의 직무상, 퇴근 이유는 안 됩니다. 직무상입니다. 그리고 적법해야 됩니다. 적법한 명령에 대해서 복종하는 겁니다. 따라서 충성 의무와 복종 의무가 충돌하는 경우는 바로 상관의 명령이 적법한 명령인가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이때 법이라는 것은 바로 국민의 명령입니다. 적법한가 여부를 살펴서 명백하게 적법하지 않다면 그것은 국민의 명령을 명백하게 위반한 명령이기 때문에 이때에는 충성의 의무가 먼저 실천돼야 되는 겁니다. 충성의 의무가 먼저 우선하는 겁니다. 이 충성의 의무는 거짓이 없어야 됩니다. 인위적인 거짓으로 권력을 찬탈하고 자기들끼리 잘 먹고 잘 살겠다 하는 이런 반헌법적 공직 문화가 지금 대한민국을 이 지경으로 지금 썩게 만들었습니다. 복종 의무보다는 충성 의무를 먼저 하려는 공무원들은 모두 내쫓겼습니다. 이 점이 지금 대한민국의 앞으로 심각한 개혁의 대상이 되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어떤 대통령이 되든 간에 자기 입맛에 맞고 자기 복종하라는 그 어떤 대통령에도 모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겁니다. 조배숙 의원에게 묻겠습니다. 조배숙 의원은 박정훈 대령에게 군사법원법 45조를 운운하면서 국방부 장관의 직무상 명령에 왜 복종하지 않았느냐 이런 취지로 물었습니다. 그러려면 국방부 장관의 명령이 적법해야 됩니다. 즉 국민의 명령에 적합해야 됩니다. 개정된 군사법원법 2조는 국내 사망 사건에 대해서 이제는 더 이상 예전에 국방부 장관을 믿고 줬던 권한을 이제는 못 믿겠다는 국민의 명령의 변경입니다. 군사법원법 2조와 군사법원법 228조 3항에 따라 직접 법률상 명령, 직접 명령이 가해진 겁니다. 보통의 법률의 명령은 위임 명령입니다. 법률이 정하면 대통령이 받아서 구체적으로 내용을 정하고 대통령도 다시 국방부 장관한테 위임을 줘서 구체적으로 정하는 위임 명령인데 이제는 더 이상 국내 사망 사건에 대해서 너희들을 못 믿겠다. 이게 바로 주권자 국민의 명령의 변경인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감히 대통령도 겨우
자기의 명령에 이첩 시기 정도, 내용은 못 건들고 이첩 시기 정도 지체 없이 해라. 이 정도 명령을 내렸는데 국방부 장관이 감히 그래도 자기가 데리고 있던 장군 중에 민간 수사기관에 그대로 내보낼 수가 없으니까 꼼수를 쓰려고 훈령이란 걸 만들고 인지통보서라는 걸 만들고 거기다가 피의자라고 적게 하고 피의자는 수사권을 가지고 있을 때 수사 명부에 연번을 적고 수사권을 가지고 있을 때 쓸 수 있는 용어입니다. 피의자라고 적으라 해서 박정훈 대령이 마치 수사한 것 같이 공격받게 만들고 1000페이지의 노력도 수사했다고 수사를 위한 노력이었다고 이렇게 오해받게 한 주범이 바로 국방부 장관입니다. 따라서 국방부 장관은 국민의 변경된 명령에 따라야 되고 대통령의 지체 없이 명령, 대통령이 지체 없이 이첩시키라는데 그 밑에 있는 국방부 장관이 잠깐만 보류! 이게 어느 나라 법입니까? 법령상 의무 없는 보류 지시를 내린 겁니다. 직권남용입니다. 그리고 인지통보서상에 8명 적으라고 해서 8명을 적었더니 수사로 특정했다 이런 오해를 만들어 놓고 다시 그 중에 2명만 적어서 내라고 했고 결국은 임성근을 빼라고 한 지시인데 이 또한 직권남용인데 이것은 간접적으로 했죠. 교묘히 했죠. 누가 요즘 어떤 공무원이 대놓고 임성근 빼라라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일을 합니까? 그날 청문회 때 너무 답답하고 실소를 금하지 못했는데요. 유재훈의 통화 내용 중에 임성근을 빼라라고 직접 얘기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자기 목숨 내놓을 일이 있습니까? 그래서 했던 얘기가 인과관계 있는 사람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경북경찰청에서 이번에 임성근 불송치할 때 들었던 논거가 바로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송치했던 6명은 인과관계의 인자도 언급 안 합니다. 왜냐? 이들 6명은 과실범의 공동정범 이론으로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즉 이들의 과실이 고 최혜병의 사망과 인과관계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이들의 6명의 과실을 모두 합치면 그 사망을 설명할 수 있고 책임이 있다. 이게 과실범의 공동정범 이론입니다. 그 중에 수계, 수장, 사단장 왜 이 사람만 그 공동에서 빼서 단독정범 이론을 적용해서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책임이 없다. 법리를 이중적 잣대로 적용한 겁니다. 이게 바로 대한민국이 지금 각자의 공직자가 충성 의무보다는 복종 의무, 어떤 한 사람이 컨트롤 타워가 돼서 여기도 인과관계 얘기하고 경북경찰청에도 인과관계 얘기하고 그것에 따라 결론 내게 만들고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참혹한 현실입니다. 바로 임성근 빼라는 인과관계 법리 장난으로 뺀 겁니다. 왜 그날 그 얘기를 못합니까? 박정훈 대령이 지쳐 보였습니다. 1차 청문회 때는 그나마 생기가 있었습니다. 너무 지쳐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변호인단 준비가 덜 돼 있어 보였습니다. 변호인은 기본적으로 이 사건의 증거와 내용에 대해서 더 열심히 이야기해야 되는 겁니다. 박정훈 대령의 변호인단은 이 점에 좀 집중해 주기 바랍니다. 그게 나를 사임시켰던 최소한의 예의일 겁니다. 이상 합동문사대학교 명예교수 김경호 변호사였습니다.